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엔비디아의 실적이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었는데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은 물론이고 1분기 실적 가이던스까지 서프라이즈하게 내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엔비디아 연결고리 HBM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 흐름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거기도 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이에요. HBM 관련된 종목을 클러스팅하면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요. 네. 한 몇십 개 너도 나올 나도 거 옛날 2차 전쟁, 같은데요. 너도 나도 밤나무 2차 전쟁 같이 네. 한 50개 나와요. 오,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아니 그냥 어떤 여러분들 HTS의 테마 클러스터 이렇게 정리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증권사 그 클러스터인데 HBM 하면 요게 2장 나와요. 그래서 한 장만 뽑아왔어요. 네. 그러면 이 50개 중에 대장이 SK 하이닉스잖아요. SK 하이닉스 상승률 보세요. 우리가 13만 원대 매수해서 이게 이제 16만 6천 원까지 갔어요. 엔비디아 덕분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14만 5천 원에서 14% 올랐고 엔비디아 덕에 그리고 바닥에서는 26% 올랐습니다. 이거의 1등이 가온칩스입니다. 같은 구간에 가온칩스는 더블 갔어요. 100% 갔고 엔비디아 노출 때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48% 대단하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하는 것보다 가온칩스나 이 두 번째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24% 요게 엔비디아 실적 전에 5만 원대 사신 분들이 70%. 네. 대단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SK 하이닉스 연골고리에 이걸 SK 하이닉스 파. 네. 뭐 우리가 어떤 조직을 얘기하면 뭐 누구 파 하듯이 삼성전자 연골고리파, SK 하이닉스 파. 그러면 여기서 요 에너지 중에 저는 이제 요거 하나 남았어요. 지금 같은 구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분출하지 못한 종목이요? 이건 마이너스 났어요. 네. 63,000원에서 오늘 52,000원이에요. 오늘 이오테크니스가 이제 키 맞추기로 좀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상대 속도 전략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 전략의 전제 조건은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안 되죠. 이런 상승하면 뭐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10% 급락한 거예요. 그런 상승도 이제 해보시라고요. 지금 800불 단 아닙니까? 네. 요번에 820불까지 갔고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는 3일간 운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어저께가 아까 SK 하이닉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다시. 네. 굉장히 위험했어요. 하루 만에 4% 급락했다가 오늘 키 맞추기로 좀 올렸는데 이게 급락한 배경이 마이크론도 HBM. 그러면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수율은 못 당기고 있지만 우리 갑자기 이런 뉴스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결정됐다. 이 뉴스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SK 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것도 고려하시라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 그래서 요새는 제가 전략을 이 삼성전자 연골고리의 HBM과 그쪽 연골고리 종목들을 집중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주가들은 다 바닥권에서 최근에 SNS텍과 AD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못 간 게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SF반도체입니다. 여기도 이 적층 쌓기,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계속 쌓는 기술 아닙니까? 네. 쌓아갖고 또 이거를 구멍 뚫어서 어떻게 다 정보 전달이 연결되고 막 요구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그 연결된 SK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만 급등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의 연골고리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XY, Z주에 요 세 가지 종목을 그려놓고 상대 속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 섹터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조정하더라도 키 맞추기로 순환이 가능한 엔비디아만 크게 부러지지 않으면 네. 이 전제 조건에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SK 하이닉스 연구거리의 HPSP 보세요. 이건 다른 모양이죠. 이제 이게 다시 이 고점이 63,000 이거 치고 나가나 한번 볼 거예요. 저라면 이제 이오테크닉스든 한미반도체든 가우치스 갖고 있으면은 이제는 여기서는 HBSP나 떨어질 때 사 모아갖고 순환을 노리고 그 다음에 리노공업은 이것도 안 돼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50개 중에 네. 4, 50개 정도 돼요. 그럼 눈에 확 띄는 게 이제 3개, 5개가 특화돼서 그것만 떠드는 거예요. 근데 관련된 너도 HBM 아니야 하는 것들 중에 아직 못 간 것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별 작업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HBM 이렇게 그 시장이 열광하는데 어떤 종목을 어느 가격에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을 따라서 달려가기보다는 선침의 관점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HBM 관련주들을 보는 게 낫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지금 밑에서 산 사람들 보유 영역이 해피한 거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샀어요. 여기서 20% 가려면 얼마를 더 가야 되느냐 하고 바닥에서 20% 이게 어느 게 빠를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세요. 이 바닥에서 25,000, 27,000원대 여기서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39,000원이 급등하죠. 이럴 때 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0%, 20%에서 10%와 20% 사이 조정하면 이거 또 다시 사시면 됩니다. 올려놓고 죽였다가 또 가고 올려놓고 죽였다 가고 이거 죽일 때 AD 테크놀로지 지금 직전 고점이 지니까 이제 32,000~33,000원이 다시 매수 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SNS대이 급등한 거예요. 그 사이에는 SNS대는 주장창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미 급등한 거 놓치신 분은 이때 38,000, 4만 원대 이 SNS대 사셨으면 오늘 하루 만에 이것도 하루 만입니다. 이 하루 단가가 36일 전 단가를 커버해요. 36일 동안 빠진 걸 하루 만에 땡겨버려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도 다음 순환의 가능성. 그러니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도 그동안 뭐라 그럴까요? 복수열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SK 하이닉스한테 밀려 그러니까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지만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배팅을 계속 순환으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여기서 또 가장 한미반도체 같이 또 크게 볼 게 이제 저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는 투자 역사보다 보면 삼성전자하고 악연이 좀 있어요. 네. 투자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삼성 밸류체인이 강화되면 여기가 제일 커질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단계 상승하고 거의 7, 8개월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갑자기 SNS-텍이나 AD 테크놀 같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을 순환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전조건.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꺾일 때가 된 것 같아요. 꺾인다는 게 하루에 10% 정도의 급락. 이렇게 됐을 때 꺾였다고 보는 건가요? 한 10에서 20? 하루 만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꺾일 게 이제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것보다 매크로가 충돌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곧 발표될 29일 날이 디데이예요. 29일이요? 예, 내일 밤. PC. 네, PC. 예. 지금 물가 관련된 거는 계속 뒤통수 때렸거든요. 이게 또 3월 12일인가 13일 CPI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또 매크로를 건드려서 금리 10년짜리 국채금리라든지 우리나라 원달러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일정에 또 노이즈가 나오면 미국 간단하게해서 가장 대장주가 대차 매매는 거기도 차익 매매로 공격할 거거든요. 변동을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9일 날 이 개인 소비지수 물가 지수랑 그다음에 이제 다음 CPI가 12일 날 있습니다. 네, 3월 12일이요. 요 날 기억나시죠? 짱돌 맞은 날. 이날 하루에 50포인트 빠지고 뭐 난리 쳤다가 그다음에 복구한 날. 이 두 번째가 29일부터 3월 12일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또 14일 날이 선물 3월물 만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6월물로 롤오버 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그 에너지 헤지 펀드들이 이 매크로를 이제부터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빌려다가 대처해서 때리는데 사용하면 우리는 SK 하이닉스가 거기서 공격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10% 빠지면 SK 하이닉스는 그거와 똑같거나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급등한 가움치스나 이런 것들은 이게 대차 매매 전략이거든요. 네. 많이 올라간 것만큼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매크로 노이즈를 29일부터 3월 12일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전번 시간에 미리 조정을 선조정을 했어요. 실적 나오기 전에 746불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800불의 콜옵션 세력들이 너무 많다. 네. 상반부는. 그리고 650불 풋. 그래서 누가 이기나 보겠다. 콜이 이겼잖아요. 콜이 이겼습니다. 네. 거기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하루 만에 19억을 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분 아시죠? 하원 모르겠는데. 넘버 3. 낸시 펠로 하원 의장. 네네. 아, 네네. 이분이 콜옵션 800에 풀베팅을 하셔갖고 대단하죠. 근데 그래갖고 하루에 19억을 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주 그래요. 작년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콜옵션 했다가 하루 만에 12억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투기 상품인데 아니 저렇게 그 쥐가 높고 이런 분들이 이런 배팅을 왜 할까? 무지만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이런 배팅할 만큼 이 정보의 구루들이 비대칭성으로 안 좋겠습니까? 이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 배팅이 하나의 미국의 엔비디아의 승부권 세력들의 이해 당사자들의 팔로맨의 에너지로 봅니다. 그러면 3일이나 5일 만에 어마무시한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어떤 펀드, 유명한 펀드는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옵션을 샀어요. 그만큼 승부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떨까요?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3일 만에 이런 에너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에너지가 매크로에서 노이즈가 걸리면 안 되겠죠. 그게 갖다 해서 3월 중순까지 나는 CPI까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매크로에 노이즈가 걸린다는 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가가 잘 안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리 인하 속도가 아니라 이게 또다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말 바꾸기 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세상이 되면 이제 골 때리게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크로 보려면 3년, 그러니까 10년짜리 국채금리 4.3, 요새 4.3만 가면 두둑에 맞거든요. 이걸 뚫고 가는지 우리나라는 $1. 근데 오늘 야간 시장에서 $1는 돌파하네요. 1,400원이요? 아니요. 1,350원? 50원? 이 내가 선을 거드린 자리를 네, 돌파하고 네.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근데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제 어떤 절대 불가침의 영역을 하나 정해 드릴게요. 네. 750불입니다. 이 750불을 깨면 이거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단의 밸류체인의 종목만 사보는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급등한 것들은 오히려 매도해놓고 현금화해놓고 엔비디아 다시 바닥 들어올 때까지 그 CPI까지 확인하시는 그 기간 이게 2주 정도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정도까지는 매크로 노이즈가 발목 잡나
요걸 화두를 잡겠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하루에 10% 이상 급락하는 시장이 펼쳐지면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같이 하락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저는 삼성전자는 7만 전자 안 깰 것 같거든요. 그럼 7만 2, 3천 원에서 흔들어봤자 바로 밑골이 달리고 요새 삼성전자 움직임 보시면요. 네. 7만 2천 원만 가면 파생해서 매매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바스켓 매수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급등했던 그러니까 대차 매매로 SK하이닉스나 다른 지주회사들 이런 것들을 빌려다가 숏바스켓에 집어넣지 삼성전자는 오히려 롱바스켓에 집어넣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나와도.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비슷하게 작동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죽을 때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오히려 받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스켓상으로는. 네. 제가 지금 매도 바스켓, 매수 바스켓을 디자인하는 CIO라고 할 때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 이거를 7만 전자를 깨면서 공격하려면 나스닥이 1000포인트 부러지는 확인이 들어올 때 헤지펀드가 때려요. 지금 자리에서는 때려봤자 손해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위치에는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거든요. 엔비디아 같이. 나스닥을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어디에 갖고 왔나? 나스닥 지수요. 네. 이 나스닥 지수도 지금 자리는 16,035포인트. 근데 네. 요게 반드시 이제 그 불가침의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예. 네. 어디 있냐? 나스닥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최고치를 16,134까지 찍고 한 이틀 정도 숨을 고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15,500이 몇 번 공격을 당했거든요. 네. 이 15,500선을 얘는 나스닥은 체크해야 됩니다. 나스닥이 15,500을 공격당하면 전체 시장에서 이 나스닥 그래프를 안 갖고 왔네요. 이것만 갖고 왔네. 네. 이 나스닥이 요게 12,500과 16,000이 10월달 저점과 이 고점 자리에서 요 75% 능선 15,500을 생명선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당장 네. 29일 날 16,000원에서 500포인트를 하루 만에 공격당할 수 있어요. 300이나 500 정도. 네.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그러면 CPI가 바로 작동하고 10년째 국제금리가 바로 돼요. 이렇게 나오나 내일 밤을 체크해 보시죠. 이게 3월 말까지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대표님, 우리가 3월 1일 연휴를 앞두고 2월 마지막 장이 내일 열리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사실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SK하이닉스는 매도. 일단 내일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13만 5천 원과 14만 원 오지 않는 한 SK하이닉스는 배팅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온칩스나 거기 중에서는 HFSP만 같이 떨어지면 근데 그건 덜 떨어질 거예요. 5만 원 초입. 그냥 4자 보면 왼떡. 이렇게 오히려 그거는 매수 전략.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변동성 이거를 미리 대비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 매크로가 들어오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급등했던 거 쑥 걸어버려요. 네. 이유 없어요. 그러고 나서 3월 중순 이후에 다시 땡깁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 중에 엮일 수가 있거든요. 네. 기다리면 되는데 간단해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켰거나 뭔가 계획을 잘못 잡으신 분들은 아니면 너무 높게 들어갔거나 작년 10월이거나 금년 1월 중순에 들어가신 분 괜찮아요. 그 저점은 안 깹니다. 그런데 2월 달 급등할 때 따라가신 분, SK하이닉스 15만 원 이상에서 따라가신 분, 이런 분들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 현금화 시키는 게 낫다고요. 그리고 매크로가 노이즈 걸릴 때는 그거 확인하시는 게 나아요. 미리 어떻게 됐다 예측하기보다 지표 발표되고 선물이 어떻게 되나, 파생시장의 변동이 숏에 걸리나,
잘 지지하나 그 진폭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서 저희 이제 채팅창에서도 항상 이승조 대표님께서는 파생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또 판단을 해 주시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오늘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어저께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파생 시장에서요? 네. 네. 어저께가 붕괴할 뻔했어요. 파생 시장이. 그런데 오늘 다행히 돌렸어요. 근데 오늘 돌림이 네. 저는 폭탄 제조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는 SK 하이닉스 시간이네요. 때문에. 이게 이제 A 파동이고 네. 이 16만 원을 돌파 못하고 C가 만약에 21선까지 빠지면요. 이런 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추세에는 변함없거든요. 그런데 14만 원과 14만 5천 원까지 만약 SK하이닉스가 빠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엔비디아 750불 깼다는 얘기입니다. 나스닥 15,500을 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돌린 자리가 여기서 올렸던 그 오늘 매수분이 숏에 올렸다가 다시 숏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폭탄 제조거든요. 그러면 파생 시장에서 여기가 352.5였습니다. 오늘 357에까지 올렸거든요. 5포인트를. 네. 근데 제가 357에서 매도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리고 매크로가 노이즈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간 시장에서 뺄 거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야간 시장에서 빼고 있습니다. 나스 선물이 빠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은 29일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 16,000에서 15,500 이거 안에서 버텨야 돼요. PC가 높게 나왔어도. 그렇지 않을 때는 제일 먼저 공격할 게 자동차하고 지주사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저밸류 해가지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요. 예. 네. 그게 이제 26일 전에 팔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주사도 재료 노출 전에 팔아라. 네네. 그리고 상승 지폭에 따라 반까지 흔들 수가 있으니까 그럼 바닥은 3월 말에 들어온다. 그때 다시 사라. 지금 지주사 중에서 제일 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누를 때 우리가 반대를 뭐로 봤죠? 우리 금융지주로? 삼성물산? 삼성생명하고 생명? 삼성물산. 예. 오늘 삼성생명이 10만 원 간 거 아십니까? 우리가 6, 7만 원에 떠들었는데 삼성전자 못 가는 이유 이제 10만 원입니다. 삼성생명 갖고 계신 분도 이제는 빌려다가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 전략이거나 대대 잡거나 현금화 전략 매수하지 마십시오. 10만 원대는. 네. 그러면서 또 전번 시간에 삼성물산 17만 원, 20만 원 바라지 말고 50%에도 17만 원에 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5만 원이냐 13만 원이에요. 이것도 변동을 줄 거라고요. 이 변동폭에 따라 다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시발점이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하고 나스닥이고 선물 변동성이에요. 네. 그게 트리거가 내일 밤에 발표를 한다고요. 내일 밤에 물가가 이게 곧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월 CPI까지 건드려요. 그럼 이거 CPI까지 확인하자라는 논리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동안 시장을 그러니까 뭐랄까 지탱화했던 수익 차익을 봤던 사람들이 현금화 전략이 나와버린다고요. 거기에 트리거가 거기는 10년짜리 국채가 될 겁니다. 우리는 원달러가 될 거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측면을 내일이 그래서 그동안에는 매클로 별로 상관없이 엔비디아 트리거 모멘텀으로 계속 순환했다면 내일은 이게 텐트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변동, 발작 증세. 이게 발작 증세라는 건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순간적인 발작. 이 발작의 진폭을 예측 불가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걸리신 분들은 현금화 시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발작 증세 지난 다음에 전략을 다시 수습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저 PBR 증시 밸류업 정책이 나오기 전에 말씀하셨던 이 제주사 연결고리들 종목들 매도하라고 하셨던 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시고요. CPI 보고 들어가자고요. 그러니까 CPI 보고 들어갈 때 네. 그 우리가 잘하는 거 그동안 상승 진폭에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씩 좀 봐요. 네. 금호석유학 11만 원이 16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중시가 13만 5천 원, 14만 원까지 흔들 수 있어요. 여기 오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상승폭이 좁기 때문에 22만 원. 이거는 진폭이 적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전번 시가 8만 8 이게 10만 원이에요.
오늘 제일 많이 올랐어요. 6만 원에서 10만 원이니까 4만 원 올렸잖아요. 그럼 딱 주식값이 얼마입니까? 이제 8만 원이 8만 원. 거기까지 8만 원 초입 오면 그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현대차 26만 9천 원, 네. 16만 원, 중시가 얼마예요? 22만 원입니다. 21선이에요. 여기까지 흔들 수 있어요. 이거 없어요. 빌려다가 그냥 때리는 겁니다. 나스닥 연동해서. 네. 그리고 나서 그 때린 합성이 거기서 밑에서 다시 사서 나중에 또 6월물하고 합성한 다음에 올릴 겁니다. 이 작업이 3월 청산되고 6월물 노로바될 때 이용당하나 보시라고요. 여기 트리거는 10년짜리 국채,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를 떠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동안 올라갔던 거 메리츠 금융지주 제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빌려다가 때리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내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계 경보 구간.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시장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대표님? 1월 17일 전에 주도했던 것들이 다시 가는 겁니다. 1월 17일 전에 주도했던 것들이요. 네, 전쟁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물류라든지 뭔가 그 다음에 방산, 네. 원전. 이게 데이터에선 벌써 보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재료가 나올 때 시장에 그 2,000개 종목을 어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발표 딱 들어온 날에 우상향된 거, 우하향된 거 2,000개를 쫙 뿌려갖고 데이터를 모아보거든요. 네. 2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코스피 200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IT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방산주입니다. 데이터 보시면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디 갖고 왔나? 오늘은 제가 데이터 순서가 이게 잘못됐나?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들지? 네. 방산주 최근에 뭐 실적도 아주 좋고. 근데 네.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두 개 있습니다. 트리거. 갑자기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그 나토에서 네. 뭐 파견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포탄을 좀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말고요. 나토가 파견? 네. 우크라이나 파견. 그래서 푸틴이 난리 나고 만약 그게 되면 갑자기 무슨 3차 대계세전까지 확산되는 그런 난리 부르스가 나올 수 있는 말인데 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나와요. 바로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이거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PD님이란 죄송합니다. 대표님, PD님께서 121페이지에 찾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122페이지. 많이 뒤편이시. 많이 뒤편이에요? 네네네네. 대표님, 그러면 방산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다른 것부터 해볼까요? 찾으실래요? 아니, 그냥 금방 찾을게요. 네, 좋습니다. 최근에 방산주가 강하게 움직이죠. 오늘 현대로템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이 다 작용을 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네네. 우리는 3월 달에 푸틴 북한 오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방산주의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무지가네요. 네,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면 방산주가 올해 내내 좀 이렇게 시장을 계속해서 좀 시장의 핫한 주도주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그렇죠. 갈 수 있는데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방산주를 한번 보세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오늘장에서도 8.6% 급등이었고요. 그건 거버넌스도 있는 것 같아요. 거버넌스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하나그룹의 그 지배 구조를 보면 네. 장남 김동관 그 분의 연골고리의 가장 핵심인 기업이에요. 그걸 담보 잡아갖고 하나 오션 대우조선행 인수해갖고 담보가치 에너지가 나왔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은행의 그 대출 부분을 넓혀주면서 이제는 또 폴란드 수준화 이게 또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도 있고. 근데 전번 시간 현대로템 그래프입니다. 네. 지난 시간이요? 예. 일주일 전에. 예, 일주일. 요게 이제 120선에서 찌글찌글이었어요. 이때 산호차 그리고 선을 딱 그어놓고 3만 8, 9천 원까지 가나 한번 봐자. 요번에 3만 4,9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아직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3만 5천 원, 4만 원 사이에서는 1차 반 내지 70%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쭉 가지 않거든요. 4만 원 가려면 미국 트램이든 다른 사우디 트램이든 방산 말고 다른 에너지가 철도에서 나와야 가능할 거로 봅니다. 쌍끌이로 가야 이게 가지 방산 하나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보시면 그동안 전번에 요게 15,000원 주었던데 단기간에 오늘 이 18,000원까지 갔다가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섹터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현대로템 에너지가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추세 연속성 얘도 엔비디아 나사 빠지고 전체 시장이 종합주가 빠지면 이것도 주춤한다고요. 혼자만 특화돼서 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올랐다 빠지고 이걸 톱니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올랐다 빠지고 그래서 요새 장 보시면 암만 좋은 것들에도 강할 때 반 던지는 게 정답이에요. 그 종목을 윗골이 달리거나 하루 만에 윗골이 달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 밑에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네. IT가 됐던 어떤 종목이 됐던 어느 날 갑자기 20, 30%씩 올라요. 따라가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반이라도 때려보세요. 그러면 2, 3일 후에 그 상승폭의 반은 다 깎아먹거나 원위치 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 다시 껴넣으셔도 여러 번 대응할 수 있는 장이 지금 장입니다. 이런 장이 왜 그러냐라는 거는 아직 이 매크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다시 갈 것 같을 때 그때 탄력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네, 대표님. 예. 그런 에너지가 종목별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방산이요? 아니요. 연기금 매도. 전에 3월 말까지 연기금 포트 비우기가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이제 뭐 다음에 만나면 3월이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 끔찍한 주식 갖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네. 다 이유가 연기금 매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제가 6개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전 8월 달입니다. 장 좋았어요. 나쁘지 네. 않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기금이 매도 상위 종목들을 한번 뽑아볼게요. 1등 삼성전자, 2등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엔솔, 호텔신라, LG이노텍, 하나솔루션. 이번에 하나솔루션 금연 추세 6개월 동안 계속 추세. 이게 다 연기금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래요? HL만도, YG엔터, 엔터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DBI, 농심. 이런 종목들이 다 이런 그래프들입니다. 농심. 지수와 상관없죠. 제가 45만 원대 하지 말라고. 이게 이때 연기금이 11%가 넘었어요. 비중이요? 예. 네. 아직 발표는 안 나올 텐데 나중에 발표되면 9%로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9% 때문에 이를테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뒤집어 보면 9% 이하는 줄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전략은 이제 농심 35만 원 이제 사도 되겠구나. 농심이요? 예. 연기금 우리가 농심은 언제 떠들었죠? 27만 원대 불닭 암 걸리고 난리 쳤을 때 이럴 때 40조 해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연기금 사갖고 11.7까지 늘었어요. 네. 그때 47만 원. 그 다음 50만 원까지 갔거든요. 장죠. 그 다음부터 계속 파는 거예요. 농심 팔고 엔솔 팔고 LG그룹 대부분 다 팝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역발사 LG전자, LG이노텍 지금 지수단에서 지옥 같은 종목들이 다 연기금 6개월 동안 매도 상위 종목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죠. 3월 투자의 말 아이디어는? 네?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이제 듣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대표님의 말씀을. 3월 말이면 끝나요. 연기금의 매도가 끝난다고요? 예. 포트 비우기가 끝난다. 예. 그러면서 새로운 데 집어넣을 거예요. 네네. 그럼 제가- 새로 집어넣을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전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원전 방산인데. 네네. 근데 여기서 LG 이노텍이나 농심은 이제 역발상 전략이 가능한 거예요. 역발상 전략. 네. 이제 집중적으로 때리는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LG 이노텍이 가려고 그러면 이제는 애플 모멘텀도 없고.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뭔가 전장 사업이나 뭔가 새로운 게 여기도 로봇 정장 이런 것들을 이 그룹도 이제 뭔가 그냥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만 원, 20만 원에서는 농심 35만 원에서는 이제 역발상 전략 이제 때리는 주체가 이제는 심하게 안 때릴 테니까. 농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전쟁 위기나 또 먹자 뭐 이런 거 나올 때 다시 또 올렸어. 그러니까 대신 주도주는 아닌 거거든요. 그럼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라면 5만 원이면 수익률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을 억대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월 말까지 네. 상당히 보수적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기금이 이제 다 팔아갖고 이제 포트비 끝나는 것 중에 바닥을 52주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은 해도 되겠구나라는 게 또 투자 전략의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몇 가지를 본다면 효성그룹의 효성화학, 그다음에 LG그룹의 LG 이노텍, 그다음에 농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단에 들어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포트 비우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간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사볼 만한 시점이 됐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연기금 포트 비우기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 의료 분쟁이 지금 뭐 갈등이 더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표님. 원격 진료 관련주들 급등 이후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트레이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 때 판 거 네. 여기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처음은 비트컴퓨터입니다. 네. 비트컴퓨터 한번 보세요. 이럴 때 처음 누고 9,500원까지 갔다가 6,700~800원까지 이것도 변동 고점에서 20~30%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9,000원대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때려갖고 뭐 가라고 그랬냐면 유비케어 가라고 그랬어요. 요 첫 번째 파동 때 유비케어는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유비케어 한번 보실래요? 요 때가 처음 파동 때입니다. 비트컴퓨터는 날아갔는데 얘는 하루 만에 윗골이 달려갖고 네. 두둑에 맞았죠. 요번에 급등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또 순식간에 2,000원 이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미리 그림을 그렸죠. 여기서 눌림목. 근데 이런 것들은 억대 종목 아니에요. 한 2~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어느 게 먼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그 다음에 비상교육, 의사고시 관련된 재수액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럴 테니까 이런 것들을 떨어질 때 나눠서 3번. 그리고 떨어질 때 나눠서 3번까지 다가 2번 빠져 샀는데 첫 번째 매수 시점을 돌파해요. 그때 다. 점을 맞추지 마시고 생각대로 빠져서 다 모으거나 아니면 첫 번째 매수와 두 번째 매수했는데 바로 튈 때는 그 첫 번째 매수 시점에서 나머지를 완료. 이런 로직을 하나 만들어 갖고 요거를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쪽은. 이거는 바로 끝날 흐름 아닙니다. 네. 우리 2030년에 의사 2,000명 갖고 또 모자라요. 그리고 그때쯤에 원격 진료되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정부의 방향성은 끝까지 지속할 거라고 보고 요번에 그 의사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갈등도 굉장히 심한데 저는 이거를 더 심하게 단체 행동해서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다가 타협을 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상단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갈등 구조가 나오고 거의 완전히 뭐 그 끝장까지 가야 이게 또 테마화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위고 제한돼 있고 변동만 줄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에 도달할 신호가 보인다 그럴 때가 오히려 매도 신호네요. 그건 매도 신호죠. 그럼 다른 테마로 가셔요. 네네. 다른 테마로.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바뀌면 그 첫날에 발 빼는 게 최고입니다. 다시 뭐가 또 하겠지가 아니라 그거를 다시 확인해 갖고 진짜 다시 확산되나 할 때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네. 예, 그거는 확인하시는 게 나아요. 대표님께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3년 동안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초전도체와 또 의료 관련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 흐름을 아예 다르게 보시는 거네요. 다르죠. 초전도체는 저는 이거는 믿지 않아요. 네. 그냥 테마 머니 게임 같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대장인 신성델타테크가 오전장에는 한 20% 오르더라고요. 네. 종가는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아먹는 수법이거든요. 실적은 뒷받침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격 진료는 오히려 그 테마가 더 나아요. 이거는 정부 정책 방향성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에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근데 초전도체는 진짜 뭔가 3월 4일 날 경청 동지할 걸 발표해야 돼요. 그래야 저는 신상델타테크가 현재 가치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저는 3년 전 가격 원위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테마로 날아간 것들은 초보자용 아닙니다. 네. 예, 옆에서 가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또 최근에 말씀을 조금 안 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가 좀 미뤄졌다고 해야 되나요? 미국 밸류체인 연결고리 자동차 부품주들. 아니 그거는 계속 순환으로 예. HD 현대 일렉트로닉이 1등이에요. 네. 그거 팔아갖고 현대건설 기계로 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쉴 때는 모트렉스가 됐든 네오토가 됐든 그쪽의 부품단도 같이 조정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현대차가 눌렀다가 갈 때 현대차 가는 에너지의 두세 배 가는 게 이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지주사의 현대차 언제까지 3월 말 3월 중순까지 봐라. 그럼 여기도 종목별로 숨고르기 순환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눌림목 줄 때 네오토라든지 그 다음에 모트렉스라든지 18,000원 판 거 한 14,000, 5,000원. 네. 그 다음에 이지 오히려 미국 밸류체인에 또 그 공장 지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부품단 S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정시에 사놓고 현대차 기아가 바닥 찍고 다시 터닝할 때 네. 그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 시차가 저는 15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3월 그 CPI까지. 네. 그럼 그때까지는 여기는 누르면서 게릴라 전투로 종목 한두 개만 계속 그 뭔가 선도주 만드는 정도? 이렇게 보고 전체 가는 거는 3월 말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1년 이렇게 길게 보고 이 같은 자동차 부품주 투자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뭐하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8, 90% 된다에 배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쯤 열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요새 제가 그 하나솔루션이 왜 이렇게 급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솔루션이요? 네. 거기에 결정은 이게 태양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트럼프가 재당선이 되면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거의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연기금 포트 비우기가 제가 정규 교체가 이제 4월 달 돼야 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저는 이제 검찰에서 가장 또 집중적으로 조사할 게 태양광 풍력 같아요. 지금 그쪽 업계 종사자들 몇 분 만나보면 네.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보조금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 아니, 망하게 생겼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엑시트를 못하겠다. 늦었다. 10분 만났는데 거의 7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하면 괜찮아요. 조사받게 될 것 같다. 이게 또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된 이후에 거기서부터 전 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이제부터 조사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가장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전 부동산 PF 아니에요. 지금 4월달 부동산 PF 또 위기 얘기 떠들잖아요. 그냥 신경 끄라고 그럽니다. 현 정부는 그 부동산 PF 무너뜨리지 않아요. 네. 작년 10월 달에 제가 부동산 PF 춘천 레고랜드 뭐 해갖고 아예 그거 오히려 가장 많이 한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미래에셋 투자증권 2개 샘플로 한번 사봐라. 그 2만 원짜리가 지금 8, 9만 원 가 있습니다. 이제는 옆에도 못 가겠어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네. 그런데 4월 달에 또 이론가들은 또 부동산 PF 수치로 보면 당연히 터져야 돼요. 그런데 현 정부는 절대 안 터뜨립니다. 터뜨릴 수가 없어요. 체제 붕괴가 되니까. 시스템 붕괴가 되니까. 대마 불사로 끌고 갈 겁니다. 오죽하면 이번에 태양건설 나오는 거 65 실제 옛날에 이거 부도입니다. 근데 나오는 거 단어 쓰는 것들 보세요. 그러니까 현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으로 뭔가 부동산 PF에 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잔고라든지 은행발 뭐 여러 가지의 이게 터졌을 때 손실이라든지 이제는 해외 부동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치만 보지 마시고 그거를 현 정부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달에 또 부동산 PF 또 리스크를 자꾸 위기를 떠들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신경 끄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표의 차에 따라서 전략이나 세워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중국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중국이 뭐 올해 들어서만 뭐 20여 개의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 보름 전쯤부터는 조금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관련해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자리에서 아니, 매수해 볼 그래서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효성화학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장기 투자에도 좋다라고 또 가스 이제 워렌 버핏이 유가 급등이 나는 중국 경기가 이제 부양 대책으로 이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H도 사놓고 묻어둬라 하는 것 같이 이제 중국 연결고리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 롱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주사 모멘텀 때문에 너무 급락했으니까 반을 팔았다 샀다 이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이 가면 네. 따라서 가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따라서 가는 우리나라 섹터요? 네. 석유화학이 1등이고 네. 철강. 예. 그쪽을 이제 가장 소외주거든요. 건자재소. 네. 그렇죠. 예. 철강주 갖고 계시면서 시멘트 갖고 있으면 치를 떨 것일 겁니다. 몸에 사리가 나올 정도예요. 그거 사놓고 이제 그게 다음 타자들입니다. 저는 4월부터 연말까지가 그쪽에서도 한 못하면 5, 60%짜리가 막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또 정부 정책 트리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하화. 지금 현대건설 건설주의 대장주입니다. 네. 현대건설 주가 보시면 아주 그냥 치 떨리실 거예요. 아니 우량건설주 또 삼성동에 뭐 한다고 그러는데 왜 아직도 못 가냐. 다 이게 국회의원 의회의 권력이 어디로 분산되느냐. 이거 지금 확인하는 구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4월 10일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대충 느낌 보면 저는 민주당의 이번에 경선 갈등 구조를 쭉 들여다보니까 네. 이번 총선은 3개에서 4개 당이 경선할 것 같아요. 그러면 1등이 몰아서 가는 거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균등 분할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럼 균등 분할 들어갈 때 가장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의외로 선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당이 서너 개로 쪼개진다면 오히려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쪼개지 않고 민주당 되면 저는 민주당 우위로 보거든요. 그런데 쪼개지면 깎아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만큼 반사이익이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임종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거치들 노이즈들 보면 네. 일각에서는 만약에 임종석 이분이
조국 신당으로 가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하면 이쪽으로 붙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동태적으로 추적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정책이 뭐가 되냐? 부산과 그다음에 서울 외곽이 가장 핵심이 될 거고 용산과 여의도의 연결고리가 가장 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하화나 철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4월 중순 때 들여다보는 게 그게 움직이는 게 철강하고 시멘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지하화하면 바로 연결되는 게 특수건설하고 동아지질이죠. 지금 그쪽은 계속 눌러요.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달 그 의회 색깔에 따라서 이제 분기점이 나오겠죠. 지금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그러니까 요 세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사기 싫은 것들을 노리시는 게 나아요. 네. 편하게. 그런 거 사놓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각광받을 때 비율로 때리시는 게 가장 효과적. 이건 지수 상관없어요. 미국이 부러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IT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엔비디아 그 갖다기 해서 그 매크로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골목마다 경로 이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추적하시면서 가야 돼요. 네. 이게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을 구분하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보겠네요. 일본장이 지금 굉장히 좋은 건 우리의 증시와 연결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대표님? 아니, 간단히 해서 네. 저는 일본은 그 워렌 버핏의 에너지와 네. 블랙록 에너지입니다. 블랙록이요? 예. 블랙록이 일본을 사고 있나요? 지금 홍콩 그쪽 빠져나온 자금이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않고 다 일본 공략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쪽이요? 아니, 다. 다? 예. 일본을 공략했어요. 일본 전체 시장을 산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흐름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나스닥 부러지면, 엔비디아 부러지면,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건드리면, 그 금리 이제 정책을, 금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예. 그러면 이제 우리로 오겠죠. 그때 삼성전자가 튈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될지, 금년 연말에 갈지, 이 시차는 매크로의 CPI의 속도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이런 것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짧게는 2, 3개월, 네. 길게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언제쯤 우리나라가 갖다 해서 $1, N달러, XYZ 그리는 게 감 잡기 딱 좋아요. 그리고 현대차, 도요타 그리는 게 딱 좋아요. 도요타가 이제 숏에 걸리기 시작하는구나. 현대차가 롱이다. 그게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거 일본 쪽 에너지가 언제쯤 올까요? 네. 저는 현대차, 기아, XY축, N달러, $1, XY축 놓고 매일 선을 그어봅니다. 거기서 느낌이 와요. 매일 종가별로 이쪽에 올라가고 이쪽 떨어진다. 된다. 이렇게. 그것도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대표님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힌트도 좀 얻어볼까요? 저희 전날 밤이었나요? 7,900만 원까지 찍었는데 이제 또 8천만 원, 직전 고점도 뭐 직전 고점까지 4%가 그 시점에서 남은 거였거든요. 이 돌파하겠죠. 정도면 네? 돌파하겠죠. 돌파한다고요? 네. 이것도 엔비디아하고 같이 보시죠. 이게 주가 속성이 한번 불 붙으면 5,300만 원에서 이제 전번 고점이 8,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한번 시도는 해볼 겁니다. 시도해서 두세 번 두들겨 맞고 삼중 천정형 되고 엔비디아 떨어지고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일본도 빠지고 그러면 그쪽 에너지가 삼성전자로? 네. 오히려 그 타이밍이 여기도 한 달이냐 길게 더 가냐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쪽이 뚫으면 이제 소외됐던 다시 NFT 다시 보는 거예요. 네. 서울 옥션 지금 8,200만 원도 뚫었네요, 대표님. 와.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불 붙으면요. 네. 쉽게 꺼지지 않고 한 두세 번 두들겨 맞아 삼중 천장에 해갖고 넥라인 붕괴할 때 붕괴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뜨거워지면요. 네. 1월 중순 전까지 불붙었던 또 전쟁이나 이런 노이즈 나오면 또 비트코인 또 급등하는 반대로 또 NFT 또 건들거든요. 네. 증권료 토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바닥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틈새 전략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월 말까지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닥권에 있거나 틈새 전략이거나 4월달 정책 국회의원 선거의 색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노리면서 트레이딩 하다가 3월 중순에 말 되면 엔비디아 보고 그때 다시 하자. 중심 종목은. 일단은 가장 큰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는 거 이거를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네. 이제 PC 3월에 발표될 CPI까지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